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 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국내에 상륙한 지 열흘 만에 또 추가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모두 7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강화군에서 24일부터 시작해서 25일, 26일, 3일 연달아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양성 판정이 나면서요.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열흘 만에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군사분계선 주변으로 돼지 열병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17일에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농장 3곳에서 4,927마리가 살처분이 됐고요. 두 번째로 18일 확진 판정받은 연천군 백항면은 농장 4곳에서 1,406마리가 살처분됐고, 또 세 번째 23일에 확진된 김포시 통진읍은 농장 4곳 3,175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자, 네 번째로 24일에 확진 판정된 파주시 적성면은 농가 16곳에서 31,993마리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네, 같은 날 한강을 건너 강화군 송해변에서도 5번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진됐는데요. 농가 한 곳 400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리고 강화군에서 3일 동안 잇따라 발생 중인데 6번째가 25일 확진 판정된 인천 강화군 구름면, 그리고 7번째가 26일 확진된 인천 강화군 삼산면의 농가에서 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사태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에서는 급히 전국 돼지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할 것을 긴급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자, 앞서 발령했던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오늘 정오에 당초에 좀 풀릴 예정이었는데요. 이것이 더 연장됨에 따라 전국의 돼지 농장과 출입 차량, 또 사료 농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외부 반출과 이동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네, 축산 농가뿐만 아니라 모두가 긴장 상태로 지금 열흘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관련된 정보 계속해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락동 365에서 함께 주목해볼 농산물은요, 미나리와 무입니다. 자, 9월 26일 목요일 방송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과일 1,310톤, 과일과채 832톤, 일반 채소 4,927톤 반입됐습니다. 총 7,070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한 66톤 정도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대추는 362톤 반입이 됐네요. 어제는 368.3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6.2톤 정도 줄었습니다. 네, 배추 10kg 상품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평균가 19,130원이고요. 최고가는 21,300원, 최저가는 15,8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15,927원, 오늘은 19,130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등락가 확인해보면 어제보다 오늘 3,203원 정도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9월 20일 16,000원대 시세,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고요. 이 이후에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였다가 22일 기점으로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 계속 유지되진 못하고요. 바로 다음 날 쭉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래도 24일부터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긴 합니다. 오늘 가격 21,3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지금 배추 같은 경우 평균가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기간 중의 이야기고요. 8월 28일 가격 8,704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중은 가장 낮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특히나 16일 기점으로 좀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평균가 19,13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취나물도 보겠습니다. 4.8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 5.8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0.9톤 정도 줄었습니다. 취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24,856원, 최고가 27,000원, 최저가는 22,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21,202원, 어제보다 오늘 시세가 더 올랐습니다. 3,654원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최고가입니다. 9월 20일 가격 18,000원, 이후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특히나 23일 가격 가장 높죠. 37,500원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떨어졌다가 그래도 어제 이후부터는 다시 올랐습니다. 오늘 가격 27,000원이네요.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등하락이 좀 크게 있는 상황입니다. 9월 7일 10,000원대 시세였는데요. 보시다시피 크게 오르면서 16일은 또 33,805원까지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다시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까지는 그래도 좀 상승하고 있죠. 오늘 가격 24,85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돈나물입니다. 1.5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2.28톤 들어갔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0.7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돈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9,672원, 최고가 9,800원, 최저가는 9,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오늘 9,672원이었고요. 어제보다 3,575원 더 올랐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겠습니다. 23일 때까지는 계속해서 같은 시세 유지하다가 24일 기점으로 가격이 빠졌습니다. 어제 6,6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그래도 반등하면서 오늘은 9,800원, 만원 가까운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지금 보면 16일 때가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면서 4,844원까지 소폭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 19일 기점으로 급상승했습니다. 평균가 역시 9,000원대 9,672원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방풍나물입니다. 0.6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1.5톤 정도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0.8톤 정도 준 상황입니다. 네, 방풍나물 2kg 상품 기준 평균가 1,500원, 최고가 최저가 모두 같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어제 8,946원, 시세는 더 올랐네요. 등락가 비교해보죠. 어제보다 1,554원 더 상승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면 9월 21일 8,500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었고요. 지금 방풍나물 같은 경우도 23일이 가장 높은 시세 형성했습니다. 14,000원 기록.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떨어졌다가 어제 이후로 다시 오르는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1,50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9월 7일 4,5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소폭이긴 했지만 거의 비슷한 시세 유지를 했었고요. 16일 기점으로 더 많이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가격 1,500원의 평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참나물입니다. 24.46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2.79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1.6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참나물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2,132원입니다. 최고가는 12,800원, 최저가는 11,7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16,000원대였던 시세가 오늘 12,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4,530원 하락한 평균가입니다. 최근 30일 동안의 상황 봐야겠죠. 등하락이 좀 있는 상황이었네요. 9월 2일 초반에는 18,394원까지 좀 시세가 올랐다가요. 9월 7일 때 한 5일 만에 뚝 떨어졌습니다. 1,960원,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이죠. 그 이후에 상승, 하락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19일 기점 오늘까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은 12,132원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포천시가 1,848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1,650원에 거래됐고요. 경기 구리시 1,502원에 낙찰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12,800원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서울 은평구가 가장 높네요. 1,974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주로 좀 나물 관련해서 시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이 2017년보다 좀 증가했다는 기분 좋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단기소득 임산물이라고 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임산물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조경제와 수실류, 약용식물, 또 산나물, 버섯류 등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이 얼마나 증가했다는 건가요? 네, 2017년 지금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이요. 2조 9,136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2% 증가하면서 2조 9,718억 원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좀 눈에 띄게 생산액이 증가한 특별한 좀 품목이 있을까요? 네, 특히 청정 임산물의 소비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요. 지금 산나물과 약용식물 생산액이 2017년보다 각각 613억 원 그리고 2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에 좀 성과가 좋지 못한 품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품목인가요? 네, 떫은 감과 호두, 잣 등의 수질류와 버섯류는요. 지난해 고온 피해 영향으로 2017년보다 각각 733억 원 그리고 76억 원 줄어든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물론 생산액이 좀 감소한 품목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액 증가는 그 의미가 좀 있어 보이는 듯합니다. 자, 앞으로 모든 임업인의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좀 좋은 임업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품목 시세를 살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 좀 주목해볼 품목입니다. 바로 향긋한 향이 나는 품목이죠. 미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나리 오늘 34.5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36톤 정도 반입이 됐고요. 어제보다 물량 1.5톤 정도 줄었습니다. 미나리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51,158원, 최고가 52,000원, 최저가는 5만 원에 낙찰됐고요. 어제는 6만 1,000원대 시세였는데 떨어졌네요. 1,738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시죠. 지금 보시면 24일까지는 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6만 5,000원을 기록했다가 다시금 어제 이후로 떨어지면서 오늘은 5만 2,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시죠. 9월 11일이 우뚝 쏟았죠. 19만 3,259원까지 시세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6일 날 바로 뚝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서요. 오늘은 5만 1,158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미나리 인천 서구 4만 991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인천광역시는 38,995원이고요. 경기 김포시 2만 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5만 3,0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인천 서구가 높네요. 4만 99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미나리 도매가도 이어서 좀 살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국 평균 오늘 6만 3,000원, 어제는 7만 2,000원이었습니다. 9,000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이 6만 원, 대구 7만 원, 광주가 6만 5천 원을 기록했는데 지금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 다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57,005원이고요. 5,995원 정도 오른 가격인데 어제보단 떨어졌지만 평년보단 높은 가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올랐고요. 특히나 대구 같은 경우 12,000원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현장 분위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목요일답게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가락동에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채소 경매장인데 채소들이 가득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한편 좀 눈에 가장 띄는 게 지금 알배추인데 지금 이 시기에 알배추 양이 좀 가장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 보기만 해도요, 이거 당장 하나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쌈을 싸 먹으면 참 식욕을 돋구는 그런 채소인데요. 알배추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켠에는
미나리가 막 도착을 했는데요. 한 트럭 가득해서 지금 미나리가 가락동 향해서 계속해서 반입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락동에서 전해드릴 소식이 바로 우리 몸에 참 좋은, 특히 장 건강에 좋은, 해독 작용에 좋은 이 미나리 소식을 준비를 했거든요. 경매사님 바로 모시고 전반적인 경매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지금 계속해서 미나리가 계속 반입이 되고 있어요. 예, 예. 네. 지금 이제 막 반입 되기 시작한 초기 단계입니다, 지금. 지금 이 시간이면은 한 몇 % 정도 지금 반입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막 시작입니다. 이자 막 시작입니까? 예, 지금부터 해가지고 네. 한 8시, 9시까지는 계속 미나리 들어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들어있는 곳이 채소 경매장이잖아요, 경매사님. 네. 그래서 쭉 지금 둘러봤더니 오늘 눈에 띄게 알배추들이 가장 좀 많이 들어왔어요. 예, 예. 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좀 반량이 좀 많이 늘어나는 채소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은 네. 일반 야채, 이제 뭐 열무나 그런 건 많이 들어오고요. 네네. 또 알배기 같은 경우는 강원도 쪽에서 이제 많이 들어왔고 조금 있으면 이제 또 지방으로 좀 내려갑니다. 이제. 네. 지방에서 이제 또 출하가 되기 시작해요. 엽채류 위주로 좀 반량이 좀 늘어난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몸에 참 좋은, 어디에 특히 좋죠? 네. 간 해독. 그렇습니다. 이거 좀 한 잔 좀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님들이 특히 좀 챙겨 먹으면 좋은 채소 중에 하나가 바로 미나리입니다. 자, 근데 미나리에 저는 이제 미나리 하면 항상 이제 봄을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예, 예. 요 시기엔 전반적으로 좀 경매 분위기 좀 어떤가요? 이 시기에는 좀 양이 조금 적게 이제 줄다 보니까는 미나리 좋은 상품에 대해서는 한 12,000원대, 그다음 지방 지문에 따라서 시세가 등락폭이 큽니다. 좋은 상품은 12,000원에서 최고 어제 같은 경우는 18,000원대까지 나왔었고요. 좀 이제 중상품 같은 경우는 주종이 한 8,000원에서 9,000원대 그렇게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경매 분위기는 좀 나쁜 상황은 아니네요. 예, 예. 네. 저번 주에는 명절 지난 뒤끝이라 시세가 조금 많이 하락됐었는데 이번 태풍 타파 영향으로 인해서 지방 종이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시세가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시세가 미나리는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유, 뭐 명절 이후 그리고 또 이제 태풍의 영향으로 좀 주춤했었습니다, 우리 미나리가. 그래서 지금 좀 살아나는 모습인데, 살아나는 모습답게 우리 겸회사님 지금 또 가을이잖아요. 근데 겸회사님 너무 도톰하게 옷 입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요? 예? 이렇게 입고 땀나서 어떻게 경매하시겠어요? 그래야 살 좀 빼죠. 이래 좀 저기 땀을 내면 살을 빼시려고요? 예, 운동을 하셔야 될 텐데 두껍게 입고 땀을 내시니. 전반적으로 지금 반입 양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오늘 들어온 양 지난주 대비 한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좀 짚어주세요. 지난주에는 한 45톤 정도 들어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8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가락시장 총 반입량이. 거기에서 저희가 한 10톤 됩니다. 네, 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반입량이요. 예. 네, 어느 정도 좀 차이가 보일까요? 지금 한 가락시장 전체 양으로 따지면 한 5, 6톤 정도 차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 네, 한 5톤 가까이 지금 지난주 대비 반입량은 줄어들었고요. 그에 따른 좀 경락까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오늘 경매 시세 얼마 형성했어요? 오늘 지금 8, 9천 원대가 주정이었고요. 그다음에 포대 미나리 같은 경우는 3만 원에서 4만 원대. 그다음에 이제 최고 시세는 5만 원 초반까지 나왔습니다. 5만 원 초반까지? 예. 시세가 좀 지난주 대비 좀 올랐어요, 경매사님? 네. 지난주에도 초반에는 시세가 좋았지만은 이제 한 목요일 금요일쯤 됐었죠. 시장 매기가 조금 떨어지면서 시세가 뭐 한 2, 3만 원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네, 다시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시세가 좀 반등 이제 지역 주문이 늘다 보니까는 시세가 한 4, 5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명절 이후에 좀 주춤했던 시세가요, 지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오늘 가격 보면 포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자 지금 한 4만 원까지 경락가 형성을 한 상황이잖아요. 예, 예. 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차이를 보이고 있을까요, 경매사님?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좀 많이 미흡하죠. 작년에는 포대가 10만 원대가 넘어갔었으니까요. 저기 우리 포대 미나리 10만 원까지 갔었나요, 최고가가? 예, 작년에 단당 해가지고 15,000원, 6,000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이 시세는요, 산지에서는 뭐 특으로 해서 한 4만 원 갔다고 해도 많이 돼서 상심하실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네, 산지에서 좀
어떤 말씀들 좀 많은 고충들 어떤 이야기들 지금 하고 계실까요? 산지에서는 지금 이번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한 시점 있습니다. 갑자기 인건비가 확 올라버리다 보니까는 인건비 때문에 좀 많이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시세도 좀 예년만 못한 데다가 또 그에 따른 또 비용들이 많이 추가가 되면서 산지들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좀 올라오는 우리 미나리 품질을 좀 점검해봐야 될 텐데 저는 이제 봄 미나리처럼 이 시기 좀 품질은 어떨지 가장 궁금해요. 네,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이거 지금 예. 봄미나리 같은 경우는 아 좋아 지금 예. 네, 지금 봄미나리 같은 경우는 미나리 대공이 좀 국수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걸 많이 이제 한 4번, 5번에서 6번까지 막 비워 먹습니다. 한번 심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미나리가 이렇게 가늘어지고 식감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지금도 이제 중매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제 미나리는 지금은 날씨가 좀 쌀쌀해지다 보니까는 좀 대공이 있고 식감이 조금 있는 그런 미나리를 선호합니다. 대공이 한 이 정도 좀. 예. 근데 이 정도면은 지금 씹다 보면은 식감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네. 지금 뭐 한눈에 봐도 아무래도 지금 이 시기에는요 많이 가늘어요 우리 미나리들이. 예. 여러 번 지금 수확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 힘이 없어진 거죠 얘네들이. 예, 여러 번 예. 한 6번에서 7번, 내가 느껴. 예. 6번에서 7번 정도 막 비다 보니까는 네. 미나리가 대공이 많이 가늘어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늘어지긴 했어도 저는 이렇게 좀 연한 미나리가 이렇게 무쳐 먹기도 좋고 좀 좋더라고요. 예. 근데 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건 아무래도 좀 굵은 미나리겠죠? 예, 식감 문제 때문에 굵은 미나리를 좀 선호합니다. 지금은. 네. 지금 이제 계속해서 반입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는데 주로 지금 올라온 우리 지역들 주출하 지역까지 함께 좀 짚어주시죠. 주출하 지역은 지금 경기도가 주출하 지역이고요. 지금 시흥 같은 경우는 이제 구물망을 갖다 여기 씌우다 보니까 이제 미나리가 약간 비가 오건 뭐하건 하는 좀 흔들림이 없고 마디가 이렇게 좀 많지가 않아서 좀 고품질로 선호가 됩니다. 네. 자, 뭐 이 시기에 사실 뭐니 해도 가장 또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건 중도매인들이 좀 현 구매력인데 예. 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지금 중매인이 개개인 이제 뭐 매장에서 파는 게 한 200개에서 많게는 한 400개까지 팔고 있습니다. 가스를. 그다음에 이제 지방 주문에 따라서 이제 중매인 구매력이 많이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많이 구매하는 사람들은 거의 한 1000개까지도 판매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쨌든 뭐 좀 구매력이 좀 활기차게 살아나야만이 그래도 제시세를 좀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자, 맛있는 미나리 저는 이맘때 좀 가늘긴 하지만 연해서 더 저는 좀 좋아하는 상황인데 예. 우리 경매사님은 미나리를 활용해서 어떤 요리들을 좀 많이 즐겨 드실까요? 네, 추천 좀 해주세요. 지금은 초무침, 그다음에 타양에 좀 넣어 먹고요. 그다음에 무쳐가지고 그냥 나물로 해서 먹고. 그만.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경매사님이 쭉 좀 요리들을 설명해 주셨는데 자, 목요일에 준비한 코너죠. 바로 우리네 밥상에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해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맛있는 한 끼에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어떤 한 끼를 소개해 주실지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잘 자, 지내셨죠? 오늘 준비해 주신 메뉴 어떤 메뉴인가요? 네, 오늘 맛있는 한 끼 준비한 요리는요. 미나리 초무침 준비했습니다. 네.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향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한 끼로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보통 미나리 같은 경우는 향긋하고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보통 탕이라든지 찌개 같은 향을 더하는 재료를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네. 조금 더 반찬 메뉴로 좀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하게 되었어요. 네, 자, 이 미나리 초무침에 들어가는 재료를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미나리 초무침에 들어가는 재료는요. 미나리 250g, 오이 반개, 소스는요. 고추장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식초 2큰술, 설탕 2큰술, 매실액 1큰술, 간장 1큰술, 마늘 1작은술, 통깨 소금 적당량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역시 미나리를 잘 준비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자, 재료를 준비했다면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미나리는요, 뿌리를 제거하고요. 길이는 한 10cm 정도 길이를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오이는 반으로 자른 다음에 어슷어슷 준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제 분량의 소스를 다 섞어놔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끓는 물에 미나리를 한 10초간 데친 후에 찬물에 재빨리 씻어서 꼭 짜주는 거예요, 물기를. 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네. 나머지 재료는 다 이렇게 묻히시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네. 생각보다 뭐 복잡하게 지금 요리하지 않아도 돼서 그러니까요. 금방 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과정 중에 미나리를 네. 10초 물에 담가뒀다가 씻는다라고 하셨는데 그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나리를 보시면 요즘에 많이 깨끗하긴 하지만 거머리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좀 식초물에다가 이렇게 씻어주시면은 좀 더 쉽게 손질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포인트는 데친 물에 너무 오랫동안 미나리를 데쳐주시게 되면은 질겨질 수가 있다는 거. 아. 재빨리 데쳐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미나리 초무침 초간단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한 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또 저희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45.65톤 반입됐고요. 어제 42.3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9,42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4,000원이었고요. 최저가 16,000원이었네요. 자, 어제 22,000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평균가가 2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자, 어제와 비교했을 때 어제보다 2,60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를 먼저 보시죠. 자, 9월 21일 보시면 16,776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는데요. 이 가격이 22일부터 좀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어제 가격 22,000원대까지 올랐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다시 2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오늘 19,424원의 평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이번에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7일까지는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9월 7일 보시면 25,000원까지 지금 최고가가 올라갔었고요. 또 며칠 만에 다시 3,000원이 빠지면서 22,000원, 지금 30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지난주부터는 다시 좀 상승세로 돌아섰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24,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두 보겠습니다. 오늘 74.7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67.8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9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자두 추위 품종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17,205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2,000원이었고요. 최저가 14,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9,000원대 평균가였는데요. 오늘은 17,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1,852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일을 기점으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24일 보시면 23,729원까지 평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24일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죠. 오늘 가격 보시면 17,205원의 평균가입니다. 자,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역시 보시죠. 9월 7일까지는 지금 하락세였는데요. 9월 7일의 최고가를 보시면 21,00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4일 만에 다시 좀 상승하면서 9월 11일의 최고가 3만 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11일부터 다시 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9월 19일 지난주부터는 좀 비슷한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시면 22,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참외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26.04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4.45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1.6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참외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16,62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이었고요.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18,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16,0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1,39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9월 20일 보겠습니다. 12,544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평균가였고요. 이 가격 22일부터 지금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24일 보시면 18,000원대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24일 이후로는 소폭 하락 흐름을 유지하고 있죠. 오늘 가격 보시면 16,624원입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말 보시면 8월 28일 가격 36,000원까지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9월 7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유지했습니다. 9월 16일 가격 18,0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좀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2만 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보겠습니다. 오늘 158.6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271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12.4톤 감소했습니다. 사과 홍옥 품종입니다. 10kg 상품기준 평균가 16,903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21,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5,000원의 평균가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은 거의 17,000원에 가까운 16,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391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죠. 9월 21일 가격입니다. 15,000원,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좀 상승 흐름이 계속됐습니다. 이틀 전인 9월 24일 가격은 22,000원까지 올랐었고요. 이후에 좀 어제까지는 좀 하락하는 듯이 보이다가 다시 상승 흐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가격 21,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보시죠. 8월 28일 32,109원으로 30일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 가격이 9월 2일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좀 소폭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자, 지난주 가격 9월 19일 가격 13,573원까지 내려갔었고요. 이후에 소폭 상승 흐름으로 바뀌면서 오늘 가격 16,90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반입 물량 보겠습니다. 오늘 313.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307.5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3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포도 거봉입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9,737원에 거래가 됐고요. 최고가는 12,000원, 최저가 8,5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0,000원이 넘는 평균가였는데요. 오늘 평균가 보시면 10,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와 비교했을 때 632원 평균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월 20일이 가장 낮았네요. 10,000원을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9월 23일 14,000원까지 최고가가 올랐다가 23일 기점으로 다시 좀 하락세로 돌아섰죠. 오늘 가격 보시면 12,000원의 최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8월 말부터 지금 9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지금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9월 16일 가격 13,206원까지 올라갔었고요. 하지만 지난주까지 다시 하락 흐름은 계속됐습니다. 지난주 가격 8,933원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좀 상승 흐름으로 바뀌면서 오늘 가격 9,737원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북 김천시가 7,466원에 거래가 됐고요. 충남 천안시 5,516원, 경북 영천시는 7,201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가는 상주시가 가장 높았네요. 16,000원의 최고가였고요. 이후에 지금 영동군이 14,000원, 김천시 13,000원, 영천시 12,000원이었고 천안시는 10,000원 아래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가 보도록 하죠. 영동군이 가장 높았습니다. 1,691원에 거래됐고요. 상주시가 1,504원, 그리고 김천시와 천안시, 영천시는 모두 10,000원 아래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 링링의 태풍 타파까지 오면서요. 수확 예정이었던 이 과수들에요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농가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농촌진흥청 직원들이요 또 팔을 걷고 현장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직원 20명을 긴급적으로 좀 편성을 해서 경남 거창군 고제면에 있는 사과 과수원을 찾아갔고요. 떨어진 과일, 낙과들을 좀 정리하고 분류 작업도 하고 또 쓰러진 나무들을 다시 세우는 작업까지 한 사람이 서너 사람 몫을 하면서 일을 아주 좀 제대로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농촌진흥청 직원들만
농가만 나선 게 아니고요. 경남 농업기술원 그리고 거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60여 명도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바람에 부러지거나 찢어진 나뭇가지를 잘라낸 뒤에 적용 약재도 발라주고 좀 생육 회복을 위해서 기술 지원까지 하면서 아주 열정을 또 쏟았다고 합니다. 네, 자, 요즘도 뉴스를 보시면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서 정말 한숨 나오는 뉴스밖에 없다라는 네.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또 정의로운 용사와 같은 또 좋은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농협도요. 지금 태풍 타파로 떨어진 사과와 배 15,000톤을 가공용으로 수매하기로 또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풍에 쓰러지거나 물에 잠겨 이상이 발생한 벼는요.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점정 등회로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농협재해대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대책 방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진 사과와 배에 대한 특별 판매 지원, 그리고 쓰러지거나 물에 잠긴 벼에 대한 신속 수확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 조사 요원 3,589명 긴급 투입, 또 영양제, 살균제, 또 영농자재 최대 50%까지 할인 공급과 같은 많은 지원들을 좀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과수 농가들이 빨리 좀 회복할 수 있도록요.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을에 만날 수 있는 예쁜 작물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맛을 가졌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작물이죠. 바로 오미자입니다. 네, 상주시에서는 이제 좀 오미자 수확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연결해서 산지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상주시 농업기술센터 특화사무팀의 서정현입니다. 네, 우선 태풍 타파로 인해서 피해는 없는지 이 부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다행히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경북 동해안 지역에 비해서는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자, 다행입니다. 네. 자, 여러 지역에서 이제 오미자가 생산되고 있는데요. 이 상주의 오미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오미자인가요? 예, 상주 오미자의 특징이라면 백두대간을 이루고 있는 속리산 자락에 위치한 화북, 화동, 화서, 은청면 등 상주 서북부 해발 250m 이상 일교차가 큰 청정 지역에서 생산되어서 오미자 고유의 붉은색이 선명하고 5가지 맛을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주 오미자 재배와 관련해서 농가에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좀 어떤 지원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존 울타리식 일자형 오미자 재배 수용을 터널식 수용으로 개선하는 사업과 오미자 수확 후 상품성 향상을 위한 처리 시스템 보급, 포장 용기 지원 등을 했습니다. 네, 자, 올해 시행한 지역 특화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계량 덕 시설을 설치했다고 저희가 좀 들었는데요. 이 계량 덕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도 궁금하고요. 오미자 재배에 좀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인가요? 예, 오미자 생산 농가 올해 28농가를 대상으로 5.6헥타 면적의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네. 오미자 재배 형태 중에서 울타리를 세운 것 같은 일자형 수용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태는 폭설이나 태풍 등 기상재해 시에 쓰러지는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전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미자 가지가 포장 전체를 덮어서 수확 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주를 굽혀 하우스 형태보다 폭을 작게 한 터널 형태로 지주를 세우고 가지를 유인하는 것인데요. 네. 이 형태는 햇빛 투과율을 높이고 통풍이 잘 되게 해서 병 발생을 줄이고 안꽃 발생을 높여서 수량을 정대시키기도 하고 수확 시 노동력을 4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주시 출하가 또 시작이 됐잖아요. 네. 네, 어떻게 작황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편인가요? 어떤 편인가요? 올해 오미자는 안타깝게도 5월 초에 내린 서리와 냉해 피해로 전체 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30에서 40% 정도 줄었습니다. 네, 자, 올해는 유난히 좀 냉해 피해를 본 작물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오미자 네, 역시 좀 예외는 아닌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주시에서 생산되는 오미자 어느 곳으로 좀 출하가 되고 있나요? 주로 서울 등 대도시 약재 시장과 개인 판매는 전국 택배로 나가고 있고 친환경 인증 농가는 친환경 판매처를 통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이 오미자 농가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예, 올해 기상재해에서 생산량이 많이 줄었으나 판매 가격이 작년과 비슷해서 생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품질 오미자는 상주가 앞장선다는 자부심으로 오미자 생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마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주 오미자 파이팅입니다. 네, 자 상주시에서 계속해서 오미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들었는데요. 네. 계속해서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는 다양하고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집중 분석 코너 이어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바로 무입니다. 반입 물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 707.8톤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는 714.4톤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6.5톤 정도 줄었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1,620원입니다. 최고가 12,600원, 최저가는 9,1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어제 11,421원, 오늘은 1,620원, 어제보다 801원 떨어졌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9월 24일이 가장 높았네요. 15,400원에 거래가 됐고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가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 3,000원 정도네요. 오늘 가격 12,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계속해서 보시죠. 9월 2일까지는 9,000원대 시세였는데요. 보시다시피 9월 7일 상승하면서 11,677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16일 때 좀 주춤하면서 10,000원 이하로 또 떨어지기도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소폭 오르면서 1,620원을 회복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무 강원 홍천군 9,469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평창군은 7,907원에 거래가 됐고요. 강원 강릉시 8,00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최고가 평균가 모두 높습니다. 최고가 13,600원, 평균가는 9,469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무 도매가도 궁금한데요. 이어서 좀 전해주시죠. 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평균 13,800원입니다. 어제 13,900원, 100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지금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이 14,000원, 그리고 광주가 13,000원을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서울과 부산은 어제와 가격이 같은 상황이고요. 대구는 500원, 광주는 1,000원이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전만이 1,000원 정도 오른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평년과도 또 비교를 해봐야겠죠. 평년 상황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평년보다는 시세가 좋지 못한 상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년 16,280원, 2,480원 정도 떨어진 가격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하락세, 특히나 2,067원 서울 떨어진 가격이고요. 대구가 3,400원으로 하락폭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각종 농산물 도매시장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죠. 이경아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우리 경매사님 바로 자리해 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하청과 이종진 경매사입니다. 네, 우리 이종진 경매사님. 자, 이 시기에 우리 또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고구마인데 고구마의 단짝 친구는 감자 아닐까요? 네, 감자고요. 또 제 뒤에 지금 사설 우리 배추들 잔뜩 쌓여 있는데 배추의 단짝 친구는 무죠. 그렇습니다. 무입니다. 오늘 긴장하셨어요? 살짝 긴장돼요. 아, 긴장돼요? 예, 대본이 없는 거 자꾸 물어보니까. 네. 자, 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경매사님. 일단요, 좀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죠. 아니, 이런 무는 대체 제가 마트에서 못 보던 무거든요. 너무 크고 너무 좋아요. 예, 경매사님 이렇게 좀 좋은 무를 항상 갖고 오시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무 경매 분위기부터 좀 짚어볼게요. 요즘 좀 어떤가요? 일단 아무래도 추석 연휴 이후로 소비가 좀 둔화된 상태인데 발임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약간 좀 주춤해서 재고가 좀 쌓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고가 좀 많아요? 네, 좀 많은 편입니다. 네, 명절 전과 후 먼저 좀 짚어주셨는데 가장 큰 어떤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명절 전에는 아무래도 마트 세일 행사라든가 소비량이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명절 이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마트 세일 행사도 끝나고 소비가 좀 주춤한 때죠, 지금. 네. 사실 이제 추석 명절 때 좀 무 많이 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랑을 받고 그 이후에는 좀 주춤한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무 반입량을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좀 양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전체 35,000박스인데요. 차량으로 따지면 70대분입니다. 네. 지난주하고 좀 차이를 보이나요?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 편입니다, 지금. 반입량.
지난주 좀 비슷하다. 평년 기준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양이 조금 줄어든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무래도 비가 잦아가지고 평년보다는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네. 작년 대비는 많이 줄었고요. 작년보다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작년은 이 시기가 추석 성수기였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추석이 연휴가 끝나는 요번에 추석이 빨라가지고 조금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이른 추석 때문에 좀 작년과 이 명절을 비교한다면 좀 많은 차이를 보여요. 작년에 좀 양이 많이 좀 들어왔던 요 네.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자, 전반적으로 좀 반양 비해서 또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또 경매가, 우리 경락가 아니겠습니까? 네, 도매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가격은 지금 지난주 대비 얼마 형성한 상황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 최고 시세가 13,600원까지 나왔고요. 상품 기준으로는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평균 한 8,000원 정도 나오는데 지난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주는 좀 비슷해요. 네, 큰 차이 없이 지금 무리 없이 진행이 되는데 말 그대로 좀 작년하고 좀 차이를 보이지 않나 싶거든요. 작년에는 이맘때는 평균 한 2만 원 선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워낙에 물가가 높았고요. 지금은 좀 떨어진 상태고. 아니 작년에 지금 2만 원 정도인데 오늘 최고 시세는 어디까지 올랐죠? 13,600원. 이 무가 13,600원짜리입니다. 아, 얘가 지금 최고 가격 받은 역시 뭐 최고 가격 받은 무답게 진실하면 큼직큼직합니다. 뭐 한눈에 봐도요 정말 아유 뭐 참 잘 키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김 여사님. 자, 작년에 뭐 일단 2만 원까지 좀 올랐는데 올해 좀 시세를 보고 산지에서는 조금은 우려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어떤 반응들이세요? 좀 요 시세에? 많이 우려들 하시죠, 아무래도. 이 시세가 지금 장기간 낮은 시세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도 이제 최고가 나오는 무들만 10,000원대 이상 넘어가고 거의 7,000~8,000원대, 6,000원대 이 정도까지도 내려갔기 때문에 많이들 작업비가 모자라거나 걱정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지난해 가격이 좀 높은 우리 채소들은요. 재배 면적도 늘어나고 또 올해 들어오는데 반영이 좀 많이들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좀 좋은 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무 역시도 좀 재배 면적이 조금 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재배 면적은 뭐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그렇게 크게 늘지도 않았고 줄지도 않았고 네. 비슷한데 아무래도 소비량이 줄었다 보니까는 그래가지고 시세가 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무 가격 형성은 한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좀 생각하면 돼요? 지금 뭐 좋은 거는 한 12,000원까지도 나가고 있는데 특별하게 좋은 거 12,000원 이상 되는 게 그거고 제일 좋은 거고 근데 평균 시세가 한 6,000원 이하로 내려간 물건도 있기 때문에 상품하고 하품과 가격 차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지금 짚어주신 대로 좋은 무는 여전히 좀 좋은 시세를 받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말 그대로 좀 가격 차, 이 등락폭이 좀 큰 만큼 이럴 때도 좀 철저한 선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좀 한눈에 들고 있는 게 제가 이렇게 눈으로 봐도 아유 참 무거워 보일 정도로 예, 참 큼직한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들어오는 무 품질을 좀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일단 지금 기존의 산지가 강릉이나 평창 이쪽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지역이 있는데 그 무들은 좀 나이를 좀 먹은 게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표기가 좀 안 떨어진 편입니다. 이 근 피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비를 많이 맞고 잦은 비로 인해 가지고 변색이 많이 되거나 뭐 이렇게 좀 점박이라든가 이런 좀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고요. 껍질을 깎으면 이 표피가 변색되는 그런 현상도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무들은 좀 가격이 좀 낮은 편이고 이렇게 지금 홍천 건데 좀 출하 초기의 물건들은 깨끗하고 품위가 좋은 편입니다. 네. 이게 좀 홍천무인가요? 네. 홍천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항상 좀 좋은 시세 받는 것 같아요, 그쪽 무들이. 아무래도 지금 출하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죠. 나이가 어리고 일단 토질이 좋아가지고 물 품위가 상당히 좀 괜찮은 편입니다. 무 역시도 나이가 어려야지 네. 좋은 시세를 받네요. 예. 얘는 그럼 사람 나이로 치면 몇 살 된 거예요? 거의 지금 청소년기죠. 아, 청소년기. 아, 청소년기 무. 가장 사랑받는 청소년기 무 홍천무가 지금 오늘 가장 높은 시세를 받았고요. 자, 전반적으로 변호사님 최근에 이제 뭐 태풍부터 이제 비가 많이 내렸는데 지금 무 산지 좀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주로 무가 출하되고 있는 지역이 강원도 지역인데요. 강원도는 그렇게 큰 피해가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주도 지역이 피해가 좀 심각한 편입니다. 지금. 제주도 지역은 뭐 파종을 한 다음에 또 태풍 때문에 지금 파종한 물건들이 다 유실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사실 이제 제주도 무 하면은 이제 월동무잖아요. 예, 주로 이제 12월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이제 제주무인데 지금 태풍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이 그럼 제주도 쪽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럼요? 그 태풍 타파가 지나가기 전에 파종이 한 70% 정도 이루어졌는데 70% 파종된 무들 중에 지금 남은 게 한 15%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것도 그나마도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지 살아남을지 안 살아남을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이제 12월에 만날 이제 우리 월동무 이제 제주도 무가 지금 한참 본격적으로 출하될 시기에 지금 만날 수 있는 무 양이 현재 좀 줄어들겠네요. 네, 작년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걱정이 큰데 산지에서 어떤 뭐 대책들 좀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준비들? 일단은 대체 작물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파종도 다시 하고 일부는 또 대체 작물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지금 월동무가 출하가 된 이래로 가장 심각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홍천무들, 강원도무들 좀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리 없이 경매는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좀 우려되는 상황이 12월 달 좀 제주도에서 올라오는 무들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거의 70% 이상 지금 유실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전반적으로 경매사님 지금 주출하 지역 이제 뭐 한 번 더 좀 짚어주세요. 지금 무들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주출하 지역은 홍천, 강릉, 평창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지역은 이제 중부 지역, 그리고 전라남도, 그리고 그쪽에서 다발무도 이제 출하될 예정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중도매인들의 무 구매력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가요? 네, 아무래도 추석 때 물건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그 추석 이후로는 이제 세일 행사라든가 그런 게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중 소비가 좀 저조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상황적으로 좀 안 좋은 시기입니다. 명절 이후에 좀 모습들은 항상 좀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쪼록 좀 우리 무 밥상에 또 빠질 수 없는, 빠져서는 안 되는 채소 중에 하나가 또 우리 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좀 시세 올릴 수 있는 좀 산지에게 이런 내용을 전해주신다면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오늘 좀 함께 전해주세요, 김사님. 네. 뭐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무엇보다 그냥 밭자리 잘 살피셔가지고 가장 하자가 없는 깨끗한 무로 선별해서 시장에 출하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정도를 거르시는 게 시세를 좋게 받는 방법입니다. 네. 다른 방법은 없죠. 늘 뭐 다른 방법 없다, 뭐 늘 선별을 좀 중요하게 좀 말씀해 주시는데 항상 뭐 전해드려도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선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사님들 늘 이렇게 출하주들 보면은 무만 딱 봐도 이건 누가 지금 올려보낸다 다 좀 아신다면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좀 좋은 시세를 받는 무들의 좀 특징을 좀 이렇게 하니까 좀 좋은 시세를 받더라는 좀 그런 농가들 먼저 좀 생각을 해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항상 밭을 잘 살피시고 약 관리도 꼼꼼히 하시고 이제 투자한 만큼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좀 약간 아끼지 마시고 약도 충분히 주시고 그리고 뭐 물도 충분히 주시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가서 살피고 밭자리 이상은 없는지 밭자리 이상이 있는 거는 뭐 속가 내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내 아이 돌보듯 정말 내 사랑하는 아이 돌보듯 계속해서 좀 돌본다면은 그게 고스란히 또 품질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변매사님. 자, 지금까지는 좀 도매가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소매가 시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랭지 무입니다.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2,026원입니다. 최고가 2,660원, 최저가는 99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6원 더 올랐습니다. 미나리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94원이네요. 최고가는 1,740원, 최저가는 550원입니다. 어제보다 25원 더 떨어졌습니다. 포도 거봉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12,896원,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1,90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459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사과 홍로도 보시죠.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9,392원이네요. 최고가는 26,600원, 최저가는 7,9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보다 631원 떨어졌습니다. 고랭지 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6,641원입니다. 최고가 9,950원, 최저가는 3,99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149원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입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8,826원에 판매됐고요. 돼지 삼겹살은 2,157원이었습니다. 돼지 목살 2,118원에 거래가 됐고요. 자, 닭고기 마지막으로 5,061원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전국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어디에서부터 어떤 경로로 지금 전파가 됐는지에 대한 이 원인에 대한 속 시원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지역의 멧돼지 때문일 거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는요, 이번 돼지열병이 북한 지역의 멧돼지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무게를 싣고 있는데요. 비무장지대와 전방 일대에서 열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멧돼지의 모습이 좀 다수 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멧돼지가 군사분계선과 강을 넘어와서 군에서 좀 사살을 하고 있지만 모두 막기에는 좀 역부족이다라는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두 가지 경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방 지역에 폐사한 멧돼지가 부패하면서 구더기 또 파리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를 통한 전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사한 멧돼지 시체에 접근했던 조류나 곤충의 경우도 감염 경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경로는요, 바로 멧돼지가 산채로 휴전선을 넘어왔을 경우입니다. 지금 배설물을 남기거나 국내 돼지들과 접촉했을 가능성 역시 지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청와대도 좀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열병 대응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고요. 매일 오전에 회의를 열어서 상황 보고를 받고 또 대응 방향을 점검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지금 거의 열흘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실 것 같은데요.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적극적인 방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소식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일 방송에서는요, 양배추와 대추 그리고 대파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민을 위한 대표 프로그램이죠. MBS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